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비자는요, 망징편이라는 독특한 편을 썼어요. 망징편은 망할 망자에 징, 조짐 징자입니다. 즉 망할 조짐. 그래서 한비자는요, 망징편에서 47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뭐 거기 보면 뭐 군주가 신하의 말 안 듣는다든지, 군주가 너무 지나치게 그 권신한테 권력을 준다든지, 첩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그리고 나서 총평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망하는 나라는 항상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좀벌레를 통해서이며, 담장이 무너지는 것도 반드시 틈을 통해서 무너진다. 그런데 만약에 담장이나 나무에 담장에 틈이 없고 나무에 벌레가 없다면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절대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벽에 틈이 생기면, 큰 비가 내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군주는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사소한 틈이 어디에 있는지, 즉 사소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천길 제방도 개미 구멍에서 무너진다. 재괴 의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길이라는 그 긴 제방에 비가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개미 구멍만한 그 틈이 없으면 그 제방은 절대 유실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텐데, 결국은 그 작은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의 그 기세 때문에 결국 그 제방 무너진다. 그렇다면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군주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소한 것이다. 사소한 것에 조심하는 군주야말로 그 나라를 탄탄대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한비자의 그 사유에서요, 이 법지에서 우리는 그 어진 군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백성들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백성들을 보듬어주고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근데 한비자는요, 군주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할 겁니다. 그럼 군주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특히 법을 집행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군주가 절대 특히 이제 사형 집행이라든지 큰 형벌을 가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것은 군주가 인자함만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다스림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주는 서리빨 같은 냉정함이 요구되고 사형 집행할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군주는 어디에 흔들리죠? 감성의 영역에 흔들리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반응한다. 그런 것은 결코 법 집행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감동을 순간적으로는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국가는 어떻게 된다? 위험에 빠지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서 편이 갈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군주를 원망하게 된다. 이것을 한비자는 오두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자 군주가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자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다스림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릇 눈물을 흘리며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이다. 선왕이 법을 우선하고 눈물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인으로는 백성을 다스림으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정왕이요, 어느 날 그 궁궐에서 조정에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웃나라, 그러니까 초나라 옆에 있는 것이 오나라, 월나라에서 월나라잖아요. 내가 월나라를 정벌 하려고 하는데 감히 나한테 그 신하들 중에서 직언하는 자, 즉 이의제기라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그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들 초장왕한테 급신급신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 당시 초장왕의 그 세력이 막강했거든요. 군사력이 좋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공격했을 때 항상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신하인 두자라고 하는 두자입니다. 두자. 이 두자가 막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라는. 그랬더니 초장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왜 남들은 다른 신하들은 아무 얘기하는데 경은 왜 그렇게 웃는 것이요? 그랬더니 두자가 물어봅니다. 대왕, 왜 월나라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장왕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월나라는 지금 정치가 어지럽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자가 하는 말이 대왕, 신이 분석을 해볼까요? 얼마 전에 대왕께서는 진나라, 서쪽 진나라를 얘기합니다. 서쪽 진나라한테 패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 안에 도적들이 들고 있는데 벼슬아치들은 도적들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볼 때는 월나라가 어지러운 것보다 우리 초나라의 궁궐안이 더 소란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는 눈과 같아서 우리 보는 눈입니다. 눈과 같아서 백보 바깥은 볼 수 있지만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눈썹은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왕, 이웃나라의 어지러움을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내부의 어지러움부터 단속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초장왕이 바로 두자의 말을 듣고 월나라 정벌을 보류하고 다시 힘을 비추겠다가 나라의 어지러운 걸 먼저 내정을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격해서 결국은 나중에 춘추호패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비자 유로편에 나오는 목불견첩, 즉 눈으로는 눈썹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비자는요, 논어에도 나오죠. 백의와 숙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백의와 숙제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죠? 백의와 숙제는 참 의로운 사람들이다. 예? 주나라 문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백의와 숙제는 정말 군자고, 그 다음에 백의와 숙제는 백의는 형인데 동생한테 왕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고, 숙제는 아우지만 형한테 또 왕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고, 서로 양보하려고 하다가 고죽국을 버리고 주나라로 갔다가 주나라 문왕이 의롭지 못한 전쟁을 하는 걸 보고 주나라에 있는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근데 어떡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백의와 숙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비자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한비자는요, 백의와 숙제야말로 정말로 무익한 신하다. 왜?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고 이상만 추구하는 자들, 이런 신하들을 군주 곁에 두면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요. 뭐냐면 우리 태공망 여상 알죠? 태공망 하면 누구냐면요, 태공망,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강태공, 성은 강씨고 태공입니다. 근데 이 강태공이 주공단하고 같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마침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광율과 화사라고 하는 거사예요. 근데 주변에 그 사람들 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공망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분이 바로 주공이시고 나는 그 태공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와서 예, 그렇습니까? 하면서 고개도 숙이고 하면서 예, 그런데 고개를 뻣뻣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천자의 신하도 아니고 재우를 벗하지도 않고 밭을 갈아 음식을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기서 먹고 살아가는데 나는 벼슬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당신도 내가 누군지 알 바 아니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공망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이들을 갑자기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공단이 황당하죠. 아니 이 두 사람은 대단히 현자들로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어떡한단 말이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태공망이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 이들은 천자의 신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신하로 임명할 수도 없고 또 재우를 벗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데 어찌 우리가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곁에 둘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상을 줘봤자 상을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벌을 가하려고 해도 또 명분이 없을 것이니 이들이 아무리 현자라고 이름이 주변에 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나라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공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떻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죠? 바로 백의와 숙제와 그 다음에 태공망이 만난 이 두 명의 거사 결국은 동굴에 숨어 살고 그 다음에 제하에서 가끔씩 조정의 비판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이나 벗싸면서 음풍농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나라, 이 조나라의 주보가 어느 날 밑에 있는 그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이자라고 하는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그 중산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좀 우리가 한번 정벌하면 어떻겠어? 라고 하니까 뜻밖에도 이자가 하는 말이 예, 대왕, 정벌할 만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조나라 주보는 생각할 때 중산국이 상당히 좀 나라가 막강할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이 보니까 그 나라의 군주를 보니까 그 나라의 군주는 깊은 동굴이나 바위에 사는 은사를 만나는 걸 대단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자신이 타고 온 수레 덮개까지 던져버리고 좁고 천한 길거리에서 현자들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특히 벼슬 없는 배옷, 포의지사죠. 배옷 입은 인사를 만나는 것이 10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그 군주야말로 정말로 현자를 존경하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군주가 아니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왕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군대는 행렬, 대오에서 나태해지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들 은둔자 행세를 하고 현자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사는 짓지 않고 밭에서도 게으름 피우고 그러니 모두 다 현자를 꿈꾸고 이상을 꿈꾸고 모두 다 제하에서 음풍농을 하는 걸 꿈꾸면 나라는 분명히 가난해져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진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정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군주가 나라를 통치할 때는 뭐가 돼야 된다? 현실론자가 되어야지 이상론자가 되면 그 나라는 대단히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비자는요. 통치에 해가 되는 8유형을 얘기합니다. 인한 사람, 어진 사람, 그 다음에 군자, 그 다음에 그 협객들, 그 다음에 고호, 즉 그 아주 고상한 척하는 사람, 등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5 부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인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한 사람. 어진 사람은 군주 밑에 있지만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신하들이고요. 그 다음에 군자, 복록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군자라고 합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협. 유협은 누구예요? 저기 협객들. 협객들은 누구죠? 관직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들, 의리를 중요시하는. 이것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에 다스릴 때 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죠. 또 고가 있습니다. 고, 높을 고자, 오만한 오자. 즉 속세를 피해서 사는데 고상한 척하고 군주를 피해요. 근데 군주가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등민, 얻을 득자, 백성민자. 등민은 뭐죠? 군주 몰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군주가 통치를 하는데 군주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 즉 말하자면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명예를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무슨 명예죠? 개인의 명예. 그 다음에 개인이 우리가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한다는 건 뭐죠? 개인의 명예가 손상될 때도 있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득될 때, 즉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미지 관리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통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비자는 8설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